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이 부등식을 할 건데, 일단 부등식에서 가장 나오는 기본적인 성질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야. 너희들이 이제 기본 성질을 이 밑에다 이제 그대로 이제 증명을 할 건데, 봐봐. 첫 번째는 이거야. 우리가 이제 부등식은 A가 B보다 작다 이게 있고, B가 C보다 작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얘가 성립하면 무엇이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A가 C보다 더 작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는 A가 이거야. 이거이면 무엇이 성립해요?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같습니다 라는 거고, 같은 수를 뭐도 빼도 같은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 세 번째는 이런 게 있어. A가 B보다 더 크고 C가 양수다라는 조건이 있다면 이제 어떻게 돼요? 얘를 두 개를 뭐 해도 곱해도 나눠도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AC, BC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게 성립한다면 C분의 A, C분의 A, C분의 B가 성립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겠어요? A가 B보다 더 크면 이때 C가 뭐가 된다면? 음수가 된다면 무엇을 만족하겠습니다? A, C, B, C의 부등호 방향은 바뀔 거고, C분의 A, C분의 B, C를 나눠준 것 또한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등식을 증명할 때 쓰이는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알겠지? 그리고 혹시나 어떤 것들이 등장하냐면, 이건 너희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등장하는 거야. A도 양수이고 B도 양수야. 또는 A도 음수고 B도 음수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A, B 부호가 같을 때. A, B 부호가 같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둘이 곱하면 뭐가 되겠습니다? 양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겠지. 그래? 부호가 똑같을 때는 곱했을 때 양수가 돼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A, B 부호가 다를 때. 부호가 다를 때는 우리가 이제 A가 양수이면 B가 음수가 될 수 있고, A가 양수이면 B가 양수가 될 수, 뭐야? 똑같은 말 또 했네? A가 음수이면 B가 양수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성립한다면 뭐가 되겠습니다? A, B는 곱했을 때 음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부등식을 증명할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지? 그러면 이제 한번 봐보자. 우리가 무엇을 이제 증명할 거냐면 이런 것들을 증명할 거야. 부등식을 한번 증명을 해볼 거야. 무엇을 증명할 거냐면 지금 봅시다. 잠깐만. 잠깐. 여기다 써버리지 다. 이거 옮기자. 미안. 이거 옮깁시다. 밑에 있었네. 밑에 이렇게 있었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오케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네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부등식이다라는 거는, 원래 이제 부등식이다라는 건 뭐야? 부등식이다라는 건 뭐예요? 부등호를 통해서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부등호를 통해서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식들이.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등호다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다 부등호냐면 작다, 크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 네 가지의 부등호를 통해서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식을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연쇄 법칙이다라는 거야. 연쇄적으로 이뤄간다라는 건데 연쇄 법칙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고 C가 B보다 크면은 A가 C보다 더 큽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볼 거냐면 이제 부등식을 증명할 거예요. 오케이? 부등식을 증명한다라는 것은 이 기본 성질을 가지고 이 네 가지 기본 성질을 가지고 증명을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한번 봐보자. 근데 첫 번째는 이 네 가지 기본 성질을 통해서 증명을 해볼 거고 두 번째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볼게요. 오케이? 뭐냐면 일단 이제 확인해 보자. 우리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A는 B보다 더 크면 양변에 뭐를 더할 수 있냐면 C를 더해 버릴 수 있어요. 오케이? 이 식에다가 양변에 C를 더해도 부등호 방향 변하지 않아요? 그지? 그 다음에 이 BB를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뭐를 더할 수 있습니다? B를 더할 수 있습니다. B 플러스 C는 B 플러스 D보다 더 큽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이 두 개를 합쳐보면 결국 A, C는 더 크다. B 플러스 C 크다. B 플러스 D예요. 즉 뭐야? 한꺼번에 쓸 수 있겠지? A, C, B, D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라도 우리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라도 우리 기본 성질을 통해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지금 증명하는 거라서 조금 어려울지도 몰라. 당연한 걸 증명한 건가? 어디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었어? 이해 안 가는 부분 얘기해줘. 어디? 아니야? 오케이. 그런데 얘를 어떠한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냐면 이렇게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A가 B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A-B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증명해도 똑같은 소리예요. 오케이? 그래도 똑같은 소리야. 그러면 나는 무엇을 보일 거냐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뺐더니 그러니까 A 플러스 C에서 B 플러스 D를 뺐더니 얘가 뭐임을 보이면 돼요? 양수임을 보이면 됩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나는 무엇을 보이기 위해서? 이놈을 보이기 위해서 이것을 보일 거라고. 오케이?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이제 증명하는 과정을 증명해 봤더니 봐봐. A 플러스 C 마이너스 B 마이너스 D인데 A 마이너스 B 따로 쓸 수 있고 C 마이너스 D 이렇게 따로 쓸 수 있네요. 그래요? 근데 어떠한 사실을 하냐면 A 마이너스 B 여기에서 이항시켰더니 A 마이너스 B는 뭐가 돼요? 양수가 돼요. C 마이너스 D 뭐가 돼요? 양수가 돼요. 그래요? 얘도 양수가 되고 얘도 양수가 됩니다. 즉 양수인 거 두 개 더해도 양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은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뺐더니 양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 거에서 두 개를 뺐더니 양수가 된대. 그럼 B 이항시켜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B 플러스 D 이항시켜서 A 플러스 C는 B 플러스 D보다 더 큽니다. 라고 보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알겠지? 너무 복잡하냐? 한 번도 증명을 해본 적이 없지? 쓸 시간이 없어? 안 적어도 돼. 필요하면 내가 뽑아줄게. 알겠지? 쓸 수 있으면 쓰고 스스로 쓰는 거 좋은데 그리고 내가 촬영해서 올려줄 거거든. 집에 다시 오면 써도 돼. 오케이? 그래도 되고 뽑아달라고 하면은 내가 여기 수업한 거 그대로 뽑아줄 수 있어. 오케이? 듣기만 해도 돼요. 난 그렇게 생각해.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이거는 거의 비슷해요. 얘도 뭐냐면 첫 번째 방법으로 증명하고자 한다라는 것은 비슷한 방법으로 보이는 거야. 양변에 뭐를 곱했냐면 마이너스 D를 더해줬어요. 그러니까 A 마이너스 D는 더 커. B 마이너스 D보다.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은 어떠한 성질이 있냐면 이놈의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하면 마이너스 C 작다 마이너스 T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습니다 라는 거야. 순서만 달리 써서 이렇게 적어줘 봤더니 마이너스 C 이렇게 적어줘 봤더니 B 플러스 B 마이너스 C가 필요하네. 그지? B 마이너스 C, B 마이너스 C를 만들어 줘 봤더니 지금 연결이 되는 게 보여요. 그렇지? 이 연쇄 법칙 때문에 A 마이너스 T가 B 마이너스 C보다 더 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얘를 어떻게 증명도 가능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두 번째 방법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 뒤에 거를 빼겠습니다. 그러니까 A-D에서 B-C를 빼볼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양수인가 라는 걸 보이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봤더니 A-D, -B 플러스 C. 이렇게 바꿔 써볼까? A-B 플러스, 이거 먼저 쓴 거야. A-B 플러스 C-T예요. 그래요? 그 말은 아까 치면 똑같이 A-B는 뭐가 됩니다? 양수가 됩니다. 그리고 C-T도 뭐가 됩니다? 양수가 됩니다. 양수가 되니까 양수가 되네. 즉 양수가 되니까 이 말은 즉 A-T가 뭐보다 B-C보다 더 큰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어떻게 증명하는지 봤지? 두 가지 증명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직접적으로. 이게 연역적 증명 방법이야. 두 번째는 이것도 연역적 증명 방법이 맞는데 이항시켜서 빼서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부등식을 증명하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오케이? 내가 이제 이걸 왜 열정적으로 설명하냐면 이게 이제 맨 나중에 가장 어려운 게 될 거거든. 오케이?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증명이 될 거예요. 뭐냐면 이거야. A가 B보다 더 큰데 양수야. 양변에 C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에 C를 곱할게요. 그 말은 A, C 더 크다 B, C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서 C가 D보다 더 큰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B를 곱했어요. 근데 B는 뭐예요? 양수예요. B, C가 더 크다 B, D보다. 양수인 거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했지? 그 말은 저기 두 개 합했더니 연결시켜서 A, C가 B, D보다 더 큽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빼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 근데 빼봤더니 어려워. 봐봐. A, C, B, D 이거에서 뭐 특별한 형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지? 특별한 형태를 찾을 수가 없어요. 혹시 만들 수도 있거든? 만들 수도 있는데 이거 복잡하니까 그냥 넘어갈게. 이런 거는 넘어갈게. 복잡한 거는 일단 넘어갈게요. 나중에 내가 혹시 설명할 일 있으면은 그 방법으로 설명해 줄 건데 빼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여기에서는 조금 달라. 첫 번째 내가 했던 방법 뭐였어? 얘는 뺐더니 더 크게 된다 라고 했으면 원래 것도 더 크게 됩니다 라는 거였지. 그지?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A도 양수이고 B도 양수라는 조건만 있다면 이 조건만 있다면 B분의 A가 1보다 크다라는 거야. 두 개를 나눴더니 1보다 큽니다 라는 거예요. 혹시 이게 성립한다면 B를 이항시켜서 A가 B보다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그지? 이 양변에 B를 곱해주면 사라지고 B가 붙잖아? 그래서 A가 B보다 더 큽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지? 증명하는 방법 두 번째야. 양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증명하는 방법. 양변을 뭐해서? 나누어서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양변에 있는 수를 잘 나눠서 생각해 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은 이거야. 여기에서 얘를 나눴어요. B, D분의 A, C를 구해봤더니 봐봐. 여기에서 B분의 A는 1보다 커요. 양변에 B로 나누면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지? 그 다음 두 번째 D분의 C도 1보다 커요. 그러면은 봐봐. 더 큰 놈을 곱했고 더 큰 놈을 곱했네.
부등호 방향이 변해요, 안 변해요? 봐봐. 얘도 1보다 커요. 지금 봐봐. 얘가 B분의 A 곱하기 D분의 C예요. 얘도 1보다 크고 얘도 1보다 커요. 그럼 이게 자체가 1보다 더 크겠지. 그러지? 그럼 1보다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AC가 BD보다 더 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두 번째 증명. 나눠서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봅시다. 4번도 비슷해요. 4번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직접 증명하자. 두 가지 증명 말고. 이건 뭐냐면 이게 A가 B보다 더 큰데 양변에 D로 나눠볼 거야. D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혹시 D분의 1, C분의 1의 형태가 있는 거네. 역수를 취하면 C분의 1하고 D분의 1 역수를 취하면 뭐가 돼요?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 보여요? 그러니까 3하고 2인데 역수 취하면 3분의 1이랑 2분의 1 비교했더니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뭐가 필요해? CB가 필요해요. CB가 필요하면 이거 순서 바뀌어서 B 곱하고 순서 바뀌어서 B 곱하면 부등호 방향 유지가 되겠지? 그러면은 결국 무엇을 합쳐줬더니 이 세 개의 범위를 합쳐서 생각해 봤더니 D분의 A는 뭐보다? C분의 B보다 더 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어떻게 증명인지 알겠어? 그 다음 이제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형태를 연쇄법칙에 대한 형태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예요. 그럼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는 그냥 편한 방법으로 증명해볼게.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봐봤더니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뺄 거예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뺐더니 얘가 양수임을 보이면 이거 보이면 충분해. 그래요? 그러면 얘를 뭐 해보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인수분해가 돼요. A-B가 될 것이고 A 플러스 B 합차공식이잖아. 얘가 0보다 큽니다. 라는 건데 다시 한번 봐보자. A도 양수, B도 양수니까 두 개 더했을 때 A도 양수, B도 양수니까 두 개 더하면 양수가 됩니다. 라는 거지. 그 다음에 A-B 여기서 나오자 이항시키면 A-B는 양수예요? 그래요? A-B가 양수예요. 양수 곱하면 뭐가 되겠습니다? 양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보였지? 그지? 이게 성립하니까 무엇이 성립하겠습니다? A제곱이 B제곱보다 더 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빼서 더 크면 뒤에 게 더 작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봅시다. 이제 1차 부등식이라는 걸 할 거예요. 1차 부등식이다라는 게 뭐냐면 최근 어떤 한 문자에 대해서 이 문자의 부등식, 이 차수가 1차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1차 부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해를 구하자라는 거야. ax 플러스 b, ax가 0, 이 b보다 더 크다.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할 거예요. 부등식. 이거에 해를 구하라라는 거야.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봐봐. 이거 어떻게 할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할 것 같아? 이 부등식이 어떻게 구해? 부등식에 어떻게 구하냐? 어떻게 구하냐 이거? 그래. 그러니까 나눠주면 A분의 B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X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 2X가 1보다 더 크대. X는 뭐보다? 2분의 1보다 더 커요? 오케이? 이거 함부로 못하지? 그렇지? 함부로 못하잖아, 우리가. 이거 함부로 못하지? 왜?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오케이?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자.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a가 혹시 양수이면 x는 a분의 b보다 더 클 것이고, a가 혹시 음수이면 x는 a분의 b보다 더 작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우야 이거 하겠어? 춥냐? 추운 거 같길래 쭉 얘기해. 그 다음에 혹시 이제 a가 뭐일 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0일 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요? a가 0일 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ax는 b보다 더 크다라는 게 0 곱하기 x는 b보다 더 크대요. 그럼 b에다 한 숫자를 넣어봐. 일러보면 말이 안 되지. 일러보면 0, 이 앞에는 0인데 0이 1보다 크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이게 어쩌다라는 거냐면 마이너스를 넣어봤더니 0이 마이너스 1보다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이거예요. 다시 또 뭐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b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b가 혹시나 0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 얘가 0이 돼도 상관이 없어. 0은 0보다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눠서 처리할 수 있는데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래? 그러면은 x에 어떤 걸 넣든 간에 0이 돼버리잖아 이거는. 그지? 그러면 0은 0보다 크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x에 어떤 값을 넣어봤자 성립하지 않아요. 얘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이 경우는 뭐가 돼요? 앞에는 무조건 0이 되는데 마이너스 1 이런 거래. 그래요? 0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돼야 안 돼요? 되지? x에 어떤 값을 넣든 간에 다 성립하잖아. 지금 봐봐. 이건 마이너스 1이면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대. 여기다가 100을 넣나 만을 넣나 1000을 넣나 실수에 어떤 값을 넣든 간에 다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이 해는 모든 실수예요. 오케이? 여기서 해는 뭐가 되겠습니다? 모든 실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몇 번을 풀어보냐면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범위를 나눠서 우리가 해를 구했잖아. 이거 예제 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했네. 우리가 이 앞에 있는 계수의 범위를 나눠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요거도 똑같아. 요거를 만들어 봤더니 a-1에 x가 더 크대요. a의 제곱 마이너스 1보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이 앞에 있는 계수가 a-1이 첫 번째 뭐일 때? 양수일 때. 오케이? 양수일 때
두 번째 a-1이 뭐일 때? 음수일 때. 그리고 세 번째 뭐일 때요? a-1이 0일 때로 나누어서 해결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a-1이 양수이면 얘를 나눠도 이 우변이 a-1, a 플러스 1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양변은 똑같은 걸로 나눠버릴 수 있으니까 x는 더 크겠습니다. a 플러스 1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혹시 a의 범위가 뭐라면 1보다 더 크다면 x는 a 플러스 1보다 더 크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당연히 음수이면 부동호 방향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바뀌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a가 뭐보다 크다면, 뭐보다 작다면, 1보다 작다면, x는 a 플러스 1보다 더 작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세 번째, 얘가 0이다. 라는 것은 즉, a가 뭐가 되겠습니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럼 a가 1을 넣어봐. a에 1을 넣어봤더니 0 곱하기 x는 더 크대 0보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이 경우는 뭐가 되겠습니다?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어? 그래서 혹시 이 문제에 답을 적으라라는 거는 답을 이렇게 적어야 돼. a가 1보다 클 때 x는 a 플러스 1보다 더 크고 a가 1보다 적을 때 x는 a 플러스 1보다 더 작고 a가 1일 때 뭐 해가 없다. 답을 적는다면 이렇게 적어 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1차 연립 부등식이에요. 1차 연립 부등식이다 라는 거는 뭐냐면 두 개 이상의 부등식을 한 묶음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부등식 이렇게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뭐 x 플러스 2가 3보다 더 크고 x 마이너스 1이 10보다 더 작아. 오케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부등식, 두 개 이상의 부등식이 한 묶음으로 묶여있지? 그지? 아니면 어떻게 돼 있거나 이렇게 x 마이너스 2가 얘 아니면 x 2x 플러스 1보다 x 플러스 7보다 오케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 경우도 부등식이 몇 개 있어요?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두 개 있어요? 두 개 이상 부등식으로 묶여있는 부등식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두 개의 이 해를 구할 때는 두 개의 공통된 범위를 구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두 개의 공통된 범위를 구하라 라는 거예요. 범위를 구하여라. 구하면 된다. 알겠어요? 그러면 봐보자. 그럼 너희들 밑에 거 한번 해봐. 중학교 한번 해보고지. 예제 1번 한번 해보세요. 예제 1번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 부등식이 잘 확인해 왔더니 공통된 범위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는 x가 뭐보다 작고 x가 5보다 작고 이 형식 했더니 2x가 2보다 더 크거나 같으니까 x가 1보다 더 크거나 같아요. 뭐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더 크거나 같고 뭐보다 더 작아요? 5보다 더 작아요. 그러면 공통된 범위는 얘네. 그래서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잠깐만 맞지? 5보다 작습니다 라는 거 이렇게 구할 수 있더라 라는 게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봤더니 두 번째는 조금 재밌어요. 첫 번째를 정리해 봤더니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두 번째를 정리해 봤더니 x가 2보다 더 크대요. 그 말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거나 같고 2보다 더 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공통된 범위 있어요 없어요? 없지? 공통된 범위가 없잖아. 해가 없어요. 오케이? 해가 없다. 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세 번째. 세 번째 얘는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로 나누어서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야. 분식 두 개가 묶여 있는 거잖아.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나누어서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로 나눠버리면 이 형식에 봤더니 이 x가 작거나 같다 2보다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뒤에 두 개 했더니 3이 크거나 같다 3x보다 x는 1보다 더 크거나 같다 라는 거예요. 이거 좀 재밌어. 뭐냐면 하나는 1보다 더 작거나 같대요. 또 다른 하나는 1보다 더 크거나 같대요. 공통된 범위 뭐예요? 공통된 범위 뭐예요? 그렇지 1이지. 여기에서는 x는 뭐가 되겠습니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문제를 보여주는 이유는 다 하나야. 해가 부등호로 등장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해가 없다 라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딱 하나의 값이 등장하는 경우 x는 1이다 라고 생길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면 이제 복잡한 식에 대한 이 부등식들이 등장해요. 우리가 앞에서 무엇을 했냐면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건 했어요. 오케이? 기억나요? 안 나면 다시 한번 해보자. 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해보냐면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처음은 부등식의 성질을 가지고 두 번째는 그래프를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질을 가지고 두 번째는 절대값의 성질이에요. 절대값의 정의를 첫 번째로 이용합시다. 두 번째 푸는 방법이 절대값의 성질이야. 값의 성질 얘를 이용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무엇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절대값의 정의다 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수익선상에 나타내 봤더니 우리가 0인데 마이너스 2인데 절대값 마이너스 2다 라는 것은 뭐냐면 이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예요.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요?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절대값의 정의는 뭐로부터?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예요. 오케이? 이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절대값의 성질인데 절대값의 성질이다 라는 건 이거야. 우리가 절대값 3이다 라는 것은 3 그대로 나오지. 근데 절대값 마이너스 2다 라는 것은 2가 나오네. 우리가 이렇게 부호를 떼준다 라는 것은 말이 안 돼. 수학적으로 부호를 바꿔주는 방법은 알아요. 어떻게 한다면? 마이너스 1을 곱해준다면. 그 말은 즉 이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뭐가 되겠습니다? 2 양수의 값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절대값의 성질은 이렇게 써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값 A라는 것을 두 개로 나누어서 처리할 수 있어요. 양수가 돼버리면 등호는 어디가 들어가든 상관이 없어. 근데 관례적으로 큰 쪽에 붙어. 그래서 큰 쪽에 쓰는 거야 이렇게.
A가 0보다 큰 쪽에 쓰는 거야, 관례적으로. 그리고 A가 0보다 작은 경우가 있는데, 양수인 거는 어떻게 나와요? 그대로 나와요. 이렇게 그대로 3처럼 그대로 나와. 근데 음수인 경우는 마이너스 붙여서 양수로 만들어줘야 돼. 음수인 경우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로 만들어줘야 돼.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정의 또는 성질을 이용해서 처리할 거고, 나머지 그래프는 그림 그려서 처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 그럼 한번 봐보자. 우리가 밑에 문제를 해볼 거예요. 밑에 문제들을 다 풀어볼 건데, 첫 번째는 나는 어떻게 이용해 풀 거냐면 정의를 이용해서 풀 거고, 두 번째 성질을 이용할 거고, 세 번째 그래프를 이용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세 가지 성질을 다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너희들은 어떤 방법으로 가장 해야 되냐면 가장 소설형에 썼을 때 맞다고 쳐주는 풀이는 이거야. 오케이? 근데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풀이는 맞아요. 오케이? 근데 학교 선생님이 이걸로 썼을 때 채점하는 것을 좀 더 좋아하세요. 오케이? 나는 안 그렇거든. 나는 안 그렇는데 학교 선생님이 좀 더 좋아하는 풀이는 이거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확인해 봅시다. 내가 안 그렇다라는 것은 뭐 아닌 선생님도 있겠다라는 거지. 그럼 봐봅시다. 우리가 첫 번째 뭐가 된다고? 정의를 이용할 거야. x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보다 더 작아요. x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보다 더 작아. 3보다 더 작다. 3이고 마이너스 3이에요. x가 될 수 있는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 3까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뭐냐면 성질이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어떨 때로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가 되는 거냐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절대값은 어떻게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대로 나온다라고 했지. 똑같은 성질에서 그대로 나온다라고 했지. 그지? 그대로 나와요. 그 말은 즉 x가 3보다 더 작아요. 그래?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오케이? 그럼 두 번째. 0보다 작을 때, 좀 뭔가 이상하다. x가 0보다 작을 때 생각해 주는 거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0보다 작으면 절대값은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 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나와요. x는 뭐보다 크겠습니다. 마이너스 3보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두 개를 연결시켜 줬더니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0보다 더 작고 마이너스 3보다 더 큽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등식이 따로따로 생각했는데 결국 연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3보다 x가 3보다. 결국 우리가 구해준 해는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눠서 생각했으니까 다시 해를 연결해 준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알겠어? 어떻게인지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일단 생각을 할게요. 하자, 그래프도. 공간이 좁아. 공간이 좁아. 세 번째, 위에 공간이 있으니까 위에 땁시다. 그래프를 이용해 봅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프를 이용해 봤더니 이게 이제 x축이고 이게 y축인데 그래프가 뭐예요? y는 이 함수랑 이 y는 3이라는 함수를 비교할 거예요. 오케이? y는 절대값 x라는 그래프는 원래 이 그래프가 y는 x라는 그래프인데 절대값을 씌워주면 y는 절대값 x 이렇게 씌워주면 이 음수의 값들이 다 뭐가 돼요? 양수의 값들로 바뀌겠습니다. 그래요? 양수의 값들은 어떻게 나와요?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 그러면은 뭐라고 했냐면 이 함수가 y는 3보다 y는 3이라는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y는 3 1보다 더 작게 되는 어떤 범위 구해주세요? x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오케이? 작게 되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얘가 만나는 점이 3이고 y는 x잖아. 얘는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3이에요. 얘는 뭐니까? y는 마이너스 x잖아. 얘는
마이너스를 붙인 거니까. 음수인 거는 마이너스를 붙여. 원래 음수인 거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로 만들어준다 했지? 그래서 이렇게 되네. 그럼 적게 되는 x에 보면 x는 뭐부터? 마이너스 3부터 3까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지금 세 개 다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근데 가장 쉬운 건 뭐였어요? 1번이었어요. 가장 쉬운 거는 정의를 이용해서 푼 게 가장 쉬웠어요. 오케이? 이건 너희들이 기억해야 돼. 이걸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절대값 정의는 이 절대값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것은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어떻게 풀어주면 되냐면 얘 있잖아. 얘는 절대값 x가 a보다 더 크면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음수는 말이 안 돼. 절대값이 음수값이 나올 수 없으니까. 이렇게 나온다면 x가 a보다 크고 x가 a보다 더 작아요. 마이너스 a보다 더 작아요.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절대값 x가 a보다 작게 되면 x는 a보다 작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너희들이 정의를 이용해서 푼다라는 것은 분식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냐면 이 뒤에 있는 a가 자연수, 그러니까 양의 정수가 아니고 양수가 나올 때 쓸 수 있어요. 오케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 무리수도 쓸 수 있는데 양수가 나올 때 쓸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문제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은 x-2가 뭐보다? 4보다. 뭐보다? 마사보다. 그래요? 그럼 양변에 2를 싸그리 더해버리면 마이너스 2가 되고 x가 되고 6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그렇지?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너희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뭐냐면 아까 했지?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로 나누는데 봐봐. 마이너스 3이 절대값 x 플러스 2보다 크다. 마이너스 3이 절대값 x 플러스 2보다 작다라는 건데 이 경우는 항상 성립하지. 절대값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아. 0이 될 수도 있고 0보다 더 크거나 같지.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얘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당연하게 성립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신경 쓸 필요 없겠지? 무엇만 신경 써주면 돼요? 이놈만 신경 써주면 돼요. 절대값 x 플러스 2가 3보다 작다라는 건데 당연히 정의에 따라서 3보다 마3보다 x는 뭐보다? 마5보다 1보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밑에 거 봐봐. 4번은 정의를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다라는 거야. 왜? 무엇이 등장했으니까? 이 작다는 부분에 미지수가 등장해버렸잖아. 이 경우는 무엇을 이용해서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성질을 이용해서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 첫 번째 어떨 때랑 x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어떨 때랑 x 플러스 2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처리하겠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아 버리면 얘는 그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얘는 어차피 그대로 이항시켰더니 x는 뭐보다 크냐? 마4보다 더 커요. 근데 원래 이 범위 뭐였어요? x는 뭐보다 더 컸어? 마이너스 2보다 더 컸는데 이거예요. 공통된 범위를 찾아줬더니 x는 마이보다 더 크거나 같아요. 오케이? 공통된 범위를 결국 찾아줘야 돼. 범위를 나눠서 했으니까 공통된 범위를 반드시 찾아줘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두 번째, 이 범위부터 따져볼까? x가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습니다. 라는 건데 우리가 음수는 어떻게 나온다고?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고. 절대값은 음수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작다 2x 플러스 6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x가 아니고 플러스 3x. x는 뭐보다?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더 커요. 오케이? 어떤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으면서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더 커요. 그래요? 그럼 여기서 뭐 하자는 거예요? 이때 나누셨으니까 다시 또 뭐 해주세요? 합쳐주세요 라는 거예요. 합쳐주세요 라는 거예요. 합쳐줬더니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더 크고 x는
이거면 끝나지. 그래요? 왜? 이거 계속 연결되잖아. 이거 그림 그려봤더니. 마이너스 3분의 8부터 마이너스 2까지인데. 얘는 뭐야? 마이너스 2보다 더 크게 나갔다라는 거죠. 다 연결시키면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더 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5분만 쉬었다가 2개짜리 합시다. 오케이? 5분만 쉬었다 합시다. 이제 봅시다. 두 번째는 이제 절대값 기호가 이렇게 두 개가 섞여 있는 경우예요.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섞여 있는 경우는 첫 번째는 뭐냐면 정의를 한번 이용해 볼 건데 정의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정의를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자. 봐봐. 이 부등식 한번 생각해 볼까? 이 부등식을 해석하는데 이렇게 생각할게요. 2로부터 x까지 떨어진 거리가 4보다 작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절대값은 우리가 이제 이 절대값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절대값 x다라는 것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지. 그지? 절대값 x-2는 2로부터 떨어진 거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값 x 플러스 3은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3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오케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 그러면 요거 봐봐. 요요 2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4보다 작대. 2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4보다 작대요. 4면 6이고 4 빼면 마이야. 그럼 이 사이에 있으니까 마이부터 6까지 돼요, 안 돼요? 그래요? 이러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봐볼까? 얘를 정의를 이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로부터? 2로부터 떨어진 거리고 마이너스 1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합했더니 5가 된대. 그럼 우리가 이제 그림 그려볼까요? 정의를 이용해서 할까요? 첫 번째 마이너스 1로부터 0, 1, 2, 2까지 각각 떨어진 거리의 합이 뭐가 되겠습니다? 5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거리가 3이면 얼마씩만 더 가면 되겠어요? 1씩만 더 가면 마이너스 1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4고 2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1이니까 합해서 5보다 작다라고 말할 수, 이게 5가 되는 부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그 다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 마이너스 2가 있으면 4만큼 1만큼 합해서 5지. 그럼 어디에 있으면? 이 사이에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다? 이 사이에 있으면 5보다 작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정의를 이용하게 되면 x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객관식일 때 이렇게 풀면 돼. 방금 내가 이렇게 풀듯이. 근데 이제 객관식이 아닐 때는 어떻게 푸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를 이용하겠습니다? 성질을 이용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성질을 이용한다라는 것은, 봐봐. 우리가 얘를 나눌 건데, 0이 되는 지점, 0이 되는 지점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0이 되는 지점 x가 뭐일 때예요? 2가 되는 지점. 이게 0이 되는 지점 뭐가 돼요? x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얘를 범위를 몇 개로 나누어서 생각해 주겠습니다. 3개로 나누어서 마이너스 1, 2 이렇게. 원래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나눠야 되고 2보다 작고 2보다 크다 이렇게 나눠야 되잖아. 근데 결국 이렇게 3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에 있고 2보다 크다. 이렇게 3개의 범위로 나누어서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눠봅시다. 나눠봤더니 어떻게 되냐라는 것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에 있어요. 세 번째, x가 2보다 더 커요. 근데 등호는 어느 쪽에 넣겠다고? 큰 쪽에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이게 관리적으로 이렇게 넣는 거야. 이게 작은 쪽에 넣어도 되는데 큰 쪽에 넣는 거야. 근데 양쪽에 다 넣으면 안 돼. 무조건 한쪽만 포함하게끔 넣어줘야 돼. 알겠어요? 그러면 이 경우가 됐으면 우리가 이거 부등호 결정하는 거야.
봐봐. x 플러스 1. 지금 봐봐. 여기보다 작은 수 그냥 한 수를 넣어보세요. 마이 넣어봐. 여기다 마이 넣어봐.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마이 넣어봐.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러면은 이거 둘 다 음수값이 돼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음수값이 돼서 나오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거 5보다 작겠습니다. 이 부등식 정리해봤더니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5 마이너스 2x 4니까 x는 마이보다 더 큽니다. 그러면은 항상 원래 범위랑 구해준 범위를 공통된 범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였지. 그러니까 x는 마이보다 더 크고 마일보다 더 작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x가 마일보다 작을 때 구한 해였어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마일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경우 해봤더니 어떻게 될 거냐면 대충 숫자 하나 넣어보라고 했지. 이 사이에 있는 숫자 뭐 있어요? 0 있어요. 0 대입했더니 양수고 0 대입했더니 음수가 돼요. 그렇지? 음수인 거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고 양수인 거는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얘가 5보다 작아요. 그러면 다 계산해봤더니 3이 5보다 작으니까 이거 봐봤더니 어떻게 돼요?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항상 성립하지? 얘는 이 범위 자체가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x가 마일보다 2보다 작다. 이게 항상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2보다 클 때 3 넣어보세요. 대충 3 넣어봤더니 양수고 3 내봤더니 양수네. 양수가 돼서 나오니까 둘 다 양수가 돼서 나오는 거니까 그대로 나오고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2x 6 x는 3보다 작아요. 공통된 범위를 구해줬더니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데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라는 건데 세 개의 범위 합쳐줘 봤더니 쭈르르 연결되지? 마이너스 2부터 뭐까지? x가 3까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어떻게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얘를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게 이거 기본이야. 근데 네 번째, 세 번째 무엇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프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프를 통해 처리한다. 라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절대값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면 원래 범위를 나눠서 그리는 게 맞아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냥 바로 그릴게요. 앞부분에 있는데 좀 이따 시간 나오면 설명해 줄게요. 오케이?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1, 2를 기준으로 나눠줄 건데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다 음수지. 기울기가 뭐예요?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나오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예요.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돼요? 얘는 마이너스 2는 플러스로 나오니까 기울기가 0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함수식을 그냥 적어보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 얘는 3이 되는 거고 얘는 2x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왜? 얘가 이제 둘 다 플러스로 나오면 2x 마이너스 1 되네. 미안. 2x 마이너스 1 되네.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이 그래프가 뭐보다 작은? 이 함수가 뭐보다 작은? 뭐보다 작은 거예요? y는 이게? y는 뭐보다? 5보다 작은 범위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 함수의 값 구해봤더니 이때 함수의 값 뭐 나와요? 2 대입했더니 0 되고 2 대입했더니 3 돼요. 그지? 이때 함수의 값 3이지? 근데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3이고 이 점의 좌표가 2,3인 거야. 근데 나는 뭐보다? 5보다 더 작은 x의 범위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이 범위 구해줘 보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나는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돼요? 얘가 이제 5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얘가 5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래요? 그래서 3이 돼요? 이거 5가 되는 거니까 5가 되면 3 되는 거 보이지? 2x는 6, 3. 그래서 x의 범위는 뭐에서부터 뭐가 되겠습니다? x의 범위는 y부터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계산이 뭐가 가장 쉽냐면 원래 정리가 가장 쉬워. 그 다음에 그래프가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이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 너희가 혹시 서술형 풀이를 적는다면 성질을 이렇게 범위를 나누어서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이 밑에 거 한번 해보세요. 6번 해보세요, 지금. 6번 해보세요.